파리의 한 공연장 무대 위 한국 소녀의 가야금과 피아노 선율이 수천 명의 관객을 침묵해 합니다. 13살의 가족을 잃고 프랑스 부부에게 입양된 그녀는 이제 상처를 음악으로 승화시켜 두 문화의 다리가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꽃처럼 피어난 그녀의 음악에는 어떤 슬픔과 희망이 담겨 있을까요? 그녀의 여정 속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듀부아입니다. 파리 16구의 고급 아파트에서 남편 앙투안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는 앙투안의 가족이 운영하는 와인 사업 덕분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한 가지 소원을 이루지 못했죠.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어요. 저는 10년 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고 투병 과정에서 자궁을 제거해야 했어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당시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희에게는 입양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프랑스에서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기다림의 시간은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매번 입양 신청이 거절될 때마다 저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앙투안은 항상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지만 저는 우울증에 깊이 빠져들었죠.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창밖만 바라보며 보내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앙투안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소피, 기분 전환 삼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때? 아시아 쪽으로 말이야. 내가 항상 동양 문화에 관심이 있었잖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동의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2주간의 여행을 계획했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서울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어요. 저희는 고궁을 방문하고 한강을 따라 산책하며 맛있는 한국 음식을 즐겼죠. 우울했던 제 마음에도 조금씩 봄이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여행 일정 중 전통 음악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어요. 국립국악원에서 열리는 특별 공연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운명처럼 한 가족을 만났어요. 공연장 입구에서 티켓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어린 소녀가 제 가방에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영어로 사과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이어졌어요. 그들은 김지원 씨와 박소연 씨, 그리고 두 딸 미나와 수아였어요. 지원 씨는 국악원에서 가야금 연주자로 일하고 있었고 소연 씨는 대학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가르치는 교수였죠. 두 딸 중 큰딸 미나는 12살로 어머니처럼 가야금을 배우고 있었고 8살인 수아는 해금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저희를 근처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음식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죠. 소연 씨는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학생 시절 파리에서 6개월간 교환학생으로 지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의 유창한 프랑스어에 저는 깜짝 놀랐고 이야기는 더욱 즐겁게 이어졌어요. 특히 미나는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까만 생머리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소녀는 음식을 먹는 중에도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서 리듬을 타고 있었죠. 그녀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미나는 음악을 정말 사랑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항상 음악과 함께였죠. 라고 지원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그 가족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들은 관광객이 잘 모르는 서울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저희는 그들 덕분에 더욱 특별한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지원 씨의 가족은 저희를 그들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아름다운 집이었죠. 저녁 식사 후 미나와 수아는 저희를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어요. 미나의 가야금 연주는 그녀의 나이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섬세하고 감성적이었어요. 정말 재능이 대단해요. 음악학교에 다니나요? 저는 감동에 젖어 물었어요. 네, 예술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미나의 꿈은 언젠가 해외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특히 프랑스의 음악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라고 소연 씨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앙투안과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 준 것 같았죠. 오랜만에 내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아하라고 앙투안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에도 저희는 지원 씨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소연 씨는 종종 미나와 수아의 근황을 이메일로 전해주었고, 가끔은 아이들의 연주 영상도 보내주었어요. 그 영상들을 볼 때마다 저는 미나의 놀라운 성장에 감탄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원 씨의 가족이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소형 관광버스가 폭우로 미끄러져 절벽으로 추락했고, 지원 씨와 소연 씨, 그리고 수아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고 했어요. 오직 미나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미나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심리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저희는 지원 씨의 회사 동료를 만났어요. 그는 미나의 후견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왔다고 했죠. 지원 씨와 소연 씨의 부모님들은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고 가까운 친척들도 없었어요. 미나는 고아가 된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어요. 저희가 미나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앙투안도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이미 미나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고 있었고 그녀를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국제 입양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어요. 저희는 한국에 머물면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침묵과 회복, 미나가 의식을 되찾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켰죠. 의식을 찾은 미나의 첫 마디는 엄마였어요. 하지만 그건 소연 씨를 찾는 말이었죠. 미나에게 사고 소식을 전해야 했던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미나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저는 그녀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 날, 미나는 휠체어를 타고 나와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강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는 모습에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입양 절차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요. 국제 입양의 복잡한 법적 절차와 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죠.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앙투아는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 저는 미나와 함께 한국에 머물렀어요. 미나의 신체적 회복은 비교적 빨랐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음악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프랑스의 아름다운 풍경, 파리의 음악 학교들, 그리고 언젠가 함께 갈 수 있을 콘서트 이야기를 했죠. 어느 날, 저는 병원의 작은 전자 키보드를 가져갔어요. 미나의 침대 옆에 놓아두었지만 그녀는 며칠 동안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밤, 간호사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미나가 키보드로 조용히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소연 씨가 자주 불러주었다는 한국 전통 자장가였어요. 그 순간부터 미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그녀의 치유제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병원 측의 허락을 받아 미나에게 작은 가야금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매일 조금씩 연습했어요. 드디어 6개월 후 모든 입양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미나는 법적으로 저희의 딸이 되었고 함께 프랑스로 떠날 수 있게 되었죠. 떠나기 전날 미나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동생의 묘소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가야금으로 마지막 연주를 들려주었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도 슬펐어요. 파리에 도착한 날, 저희 부모님과 앙투안의 가족들이 모두 공항에 나와 미나를 맞이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미나는 용기를 내어 프랑스어로 봉주르라고 인사했죠. 그 작은 노력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파리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미나에게 많은 도전이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새로운 학교 환경까지. 하지만 미나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음악은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미나를 위해 저희는 몽마르트르 근처에 있는 국제학교에 등록시켰어요. 그곳에서 미나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프랑스어도 빠르게 배울 수 있었죠. 하지만 학교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문화적 차이와 편견의 벽. 미나는 종종 중국인이나 일본인으로 오해받았고 일부 아이들은 그녀의 억양을 놀리기도 했어요. 한 번은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그녀에게 너는 진짜 부모도 없는 입양아라고 말했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미나와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미나,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내 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이었고 너를 깊이 사랑하셨어. 그리고 지금은 앙투안과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야.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문화의 날을 제안해 한복을 입고 가야금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죠. 그녀의 용기와 재능에 많은 친구들이 감동받았어요. 음악은 여전히 미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희는 미나를 파리 시립음악원에 등록시켰고 그곳에서 그녀는 서양 음악과 한국 전통 음악을 함께 공부할 수 있었어요. 미나의 재능은 선생님들의 눈에도 금방 띄었어요. 미나는 타고난 음악가예요. 동양과 서양의 음악적 감성을 모두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요. 라고 미나의 피아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미나가 정말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에 입학한 후였어요. 학교에서의 따돌림이 심해지면서 저희는 미나를 파리의 명문 음악 사립학교로 전학시키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은 재능 있는 음악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였죠. 새로운 학교에서 미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날부터 그녀의 눈빛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곳에서는 미나의 동양적 배경이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되었고 그녀의 독특한 음악적 접근 방식이 높이 평가받았어요. 전학 한 달쯤 되었을 때 학교에서 학부모 공개 연주회가 있었어요. 저는 앙투안과 함께 참석했죠. 그날 미나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한 후 즉흥적으로 한국 전통 멜로디를 가미한 자신만의 편곡을 선보였어요. 관객들은 모두 기립 박수를 보냈고 음악 감독은 미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미나의 연주는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동서양의 음악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그녀의 능력은 정말 특별합니다. 라고 감독은 저희에게 말했어요. 그 후로 미나는 다양한 음악 콩쿠르에 참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역 대회에서 시작했지만 곧 국제 무대로 진출했죠. 16살 때 미나는 쇼팽 국제 청소년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했고 17살에는 파리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어요. 미나의 성공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음악 신동, 동서양의 음악을 잇는 다리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죠. 하지만 미나는 항상 겸손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녀는 늘 자신의 한국 뿌리와 프랑스에서의 교육에 감사함을 표했어요. 파리 콘서바토리를 수석 입학, 고등학교 졸업 즈음에 미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세계 각국의 명문 음악 학교에서 그녀에게 입학 제안이 왔죠. 줄리어드, 로열 아카데미, 모스크바 음악원 등 선택지가 많았지만 미나는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인 파리 콘서바토리를 선택했어요. 여기는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그리고 제가 음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라고 미나가 말했어요. 파리 콘서바토리 입학 오디션은 매우 경쟁이 치열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재능 있는 음악가들이 한정된 자리를 두고 경쟁했죠. 미나는 몇 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연습했어요. 때로는 손가락이 아파서 피가 날 정도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디션 당일 미나는 긴장했지만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한 후 즉흥적으로 한국 전통곡인 아리랑의 멜로디를 융합한 자신만의 편곡을 선보였어요. 심사위원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미나는 수석으로 합격했고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연주에 만장일치로 최고 점수를 주었다고 해요. 한 심사위원은 20년간 오디션을 보면서 이렇게 독창적이고 감동적인 연주는 처음이라고 말했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앙투아는 너무 기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미나도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순간을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슬픔도 함께 느끼고 있었죠. 대학 생활은 미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그녀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면서도 작곡과 민족음악 수업도 들었고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죠. 일부 전통적인 교수들은 미나의 실험적인 접근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정통 클래식에 집중하라며 그녀의 창의성을 제한하려 했어요. 또한 일부 학생들은 그녀를 이국적인 동양인으로만 바라보며 그녀의 진정한 재능보다는 그녀의 배경에만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미나는 이러한 편견과 장벽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고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고히 했어요. 그녀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죠. 2학년 때 미나는 첫 솔로 리사이트를 열었어요. 파리의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많은 음악 평론가들이 찾아왔죠. 그녀의 연주는 찬사를 받았고 유명 음반사로부터 앨범 제안도 받았어요. 미나 김은 단순한 연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야기꾼이자 문화의 전달자입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를 넘어 영혼의 목소리가 됩니다. 한 평론가의 리뷰는 그렇게 끝났어요. 미나의 첫 앨범인 두 개의 고향은 그녀의 삶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었어요.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과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화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앨범은 클래식 차트와 크로스오버 차트 모두에서 성공을 거두었어요. 특히 마지막 트랙인 부모님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죠. 미나가 콘서바토리를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 그녀는 이미 국제적인 음악가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럽의 주요 오케스트라들이 그녀를 솔리스트로 초청했고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졌죠. 그녀의 음악적 스타일은 더욱 독특해졌어요. 클래식 레퍼토리를 연주할 때도 미나만의 해석이 돋보였고 특히 그녀가 작곡한 곡들은 동서양의 음악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융합한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어요. 미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과 프랑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요. 그 경계에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27살이 되던 해, 미나는 유네스코에서 주최하는 문화간 대화를 위한 음악 프로젝트의 대표 아티스트로 선정되었어요. 그녀는 세계 각국의 전통 음악가들과 협업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했죠.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미나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졌어요. 하지만 명성이 커질수록 미나는 더 큰 압박감을 느꼈어요. 끊임없는 공연과 인터뷰,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는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죠. 한 번은 중요한 공연 직전에 극심한 불안 발작을 겪기도 했어요. 그때 미나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실망시키면 어떡하죠? 저는 그저 딸에게 말했어요. 미나, 내가 누구를 위해 음악을 하는지 기억하렴. 관객도 평론가도 아닌 내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야. 그날 밤 미나는 가장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은 그녀가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대학 졸업 후 미나는 저희에게 특별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음악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요. 그렇게 미나는 자신의 콘서트 수익금으로 하모니 브릿지라는 재단을 설립했어요. 이 재단은 국제 입양아들과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죠. 처음에는 파리에서 시작했지만 곧 서울, 뉴욕, 베를린 등으로 확장되었어요. 미나는 재단 활동을 위해 자신의 공연 일정을 조정했고 직접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와 음악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특히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들에게 미나는 롤모델이 되었죠. 저도 여러분처럼 두 개의 세계에 속해 있어요. 때로는 혼란스럽고 외로울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미나는 재단의 여름 캠프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재단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어 음악 치료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어요.
특히 미나가 직접 개발한 음악을 통한 정체성 찾기 프로그램은 많은 입양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한 번은 10살 된 한국계 입양아 소녀가 미나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제가 누구인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선생님처럼 음악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은 미나는 오랫동안 울었다고 해요. 어느 날 미나는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파리 근교에 있는 아름다운 빌라였죠. 엄마, 아빠, 이건 제가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두 분이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예요. 저는 그날 많이 울었어요. 이런 효심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늘에 계신 지원 씨와 소연 씨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하는 생각에요. 미나는 30세가 되던 해에 유네스코 친선대사로 임명되었어요. 그녀는 문화적 다양성과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고 세계 각국을 다니며 강연과 공연을 이어갔죠. 지금 미나는 파리 콘서바토리에서 특별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녀의 수업은 항상 학생들로 가득 차 있고 그녀의 교육 철학은 많은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 정체성, 그리고 영혼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목소리를 찾으세요. 미나는 항상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미나는 여전히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문화를 소중히 여겨요. 매년 부모님과 동생의 기일에는 한국을 방문해 묘소를 찾고 그곳에서 특별한 연주를 들려드려요. 그리고 파리에 돌아오면 항상 저희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전해줬어요. 미나는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녀의 노력으로 파리에서 한국 문화 페스티벌이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주최하고 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미나가 서울에서 개최한 2개의 고향 콘서트예요. 그녀는 한국 전통 음악 연주자들과 프랑스 클래식 음악가들을 한 무대에 모았고 그 공연의 수익금은 고아원과 입양아 지원단체에 기부되었어요. 미나는 콘서트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2번째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얻지는 못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 싶어요. 미나는 또한 한국의 음악 교육 시스템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한국 교육부와 협력하여 공교육에서 창의적 음악 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매년 여름 한국의 음악 영재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때로는 기술적 완성도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자신만의 음악적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라고 미나는 말했어요. 미나와 함께한 15년의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어요.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의 유대는 그 어떤 가족보다도 깊어요. 미나는 이제 3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순수한 눈빛을 간직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사랑스러운 딸이죠. 앙투안과 저는 미나가 언젠가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음악과 재단 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죠. 그래도 최근에는 같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일본 혼혈 바이올리니스트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미나처럼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란 경험이 있고 그녀의 음악과 활동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 같아 보였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미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 켄지를 우리 집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는 매우 예의 바르고 지적인 청년이었어요. 식사 중에 그는 미나가 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하며 자신도 일본에서 입양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죠. 미나의 눈빛이 그를 바라볼 때 달라지는 것을 보니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나는 자신의 경험 때문인지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가족은 반드시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저에게는 두 나라의 부모님이 계셨고 두 개의 고향이 있어요. 그것은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이죠. 미나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요.
우리 집 거실에는 그녀의 한국 가족 사진이 항상 자리하고 있고, 그녀의 방에는 어머니의 가야금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죠. 특별한 날이면 미나는 그 가야금으로 연주를 들려주는데, 그 소리에는 언제나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작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미나의 재단에서 후원하는 한국 고아원의 아이들이 파리를 방문했어요. 10명의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파리에 머물며 음악 캠프에 참가했죠. 미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는데, 그중 한 소녀가 미나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어요. 11살 소녀 지수는 미나처럼 가야금을 연주했어요. 그녀의 부모님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미나는 지수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꼈고, 캠프가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죠. 지수는 미나에게 자신의 연주 영상을 보내왔고, 미나는 영상통화로 레슨을 해주기도 했어요. 몇 달 전, 미나는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지수를 후원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원한다면 언젠가 파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앙투안과 저는 미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우리가 미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듯이 이제 미나가 다른 아이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도울게 라고 앙투안이 말했어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두 분은 제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저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미나의 영향력은 음악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미나는 최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분쟁 지역의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연주하며 화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예요. 또 미나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음악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아도, 같은 문화를 공유하지 않아도 음악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라고 말이죠.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나는 다양한 분쟁 지역 출신 아이들로 구성된 평화의 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어요. 이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연주를 선보였고, 많은 세계 지도자들의 눈시울을 적셨죠. 미나는 이런 활동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녀는 명예보다 실질적인 변화에 더 관심이 있었죠. 상이나 명예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삶의 작은 변화라도 가져오는 거예요. 음악이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래요. 라고 미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답니다. 미나는 여전히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문화를 소중히 여겨요. 매년 부모님과 동생의 기일에는 한국을 방문해 묘소를 찾고 그곳에서 특별한 연주를 들려드려요. 그리고 파리에 돌아오면 항상 저희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전해줘요. 미나가 30살이 되던 해 우리는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났어요. 미나의 부모님이 처음 만나고 사랑을 키웠던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찾았고, 그들이 살았던 한옥도 방문했죠. 미나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미나가 말했어요. 그 여행에서 우리는 미나의 부모님이 일했던 국립국악원도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몇몇 선생님들은 아직도 지원 씨와 소연 씨를 기억하고 있었고, 미나를 만나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가장 아름다운 가야금 연주자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열정적인 음악가였죠. 두 분 모두 음악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셨어요. 미나 씨가 그 꿈을 이루고 있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라고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미나는 국악원에서 특별 공연을 했어요. 그녀는 가야금과 피아노를 번갈아 연주하며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 그리고 자신의 창작곡을 선보였죠.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미나의 영혼이 고향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음악에서 저는 슬픔과 기쁨, 상실과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느껴요. 미나는 연주가 끝날 때마다 항상 같은 말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해요.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어요. 오늘 저희 연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다리를 놓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마지막 앙코르로 한국 전통 민요 아리랑을 연주해요. 그 순간만큼은 콘서트홀 전체가 미나의 두 고향, 한국과 프랑스의 정신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한국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국립국악원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미나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은 참 신비로워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존재하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축복이 찾아오는 법이죠. 미나는 우리 가족에게 온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녀는 저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저희에게 부모가 되는 기쁨을 선물해 주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불임으로 인한 슬픔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픔이 저희를 미나에게 인도했다는 것에 감사해요. 운명이 저희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니까요. 미나의 이야기는 단지 음악적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과 가족, 그리고 문화적 융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나는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저는 미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언제나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지원 씨와 소연 씨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의 딸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녀는 두 분의 사랑과 재능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부디 그녀를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여기까지 오늘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미나의 가슴 뭉클한 여정을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전해드렸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을 나눠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해외 감동 사연의 주인공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